안녕하세요. 백모 박성현입니다. 국정원의 권 과장이란 분이 자살을 기도했군요. 경찰이 조금 늦게 발견했더라면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지금은 중태인데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해서 그나마 마음이 좀 놓입니다. 제가 백모 노가리 전번편에 이 중국 간첩 용의자 류저우강하고 조선족으로서 갑자기 들어와서 자해소동을 벌였던 김씨하고 이런 사람들을 역성 들어서 국정원의 휴민트를 공격을 하면 이거는 남재준을 잡아서 회쳐먹겠다. 이런 반역 행위에 다름없다라고 했습니다. 국정원의 권 과장님도 이러한 무자비한, 이러한 무도한 반역 행위의 희생자인 셈입니다. 이런 반역 행위에 역성을 들어서 같이 춤춘 것은 의외로 검찰이죠. 권 과장이 검찰에서 했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권 과장은 검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투에서 실패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휴민트 작업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의 전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전체 휴민트, 대북 공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검사님들께서 하시는 일은 제 눈에는 저의 전투에 대해서 저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국정원의 대북 공작 능력, 국정원의 대북 공작 작업 전체를 폐기시키려는 일로 보입니다. 전투에서 실패했다고 전쟁을 포기하자는 게 검찰의 임무는 아닐 것입니다. 검사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권 과장 같은 사람은 전사입니다. 지금은 전쟁입니다. 북한의 흉악한 전체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생과 사를 걸은 전쟁입니다. 검사 여러분이 이 전쟁터에서 반드시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사들을 뒷다리 잡고 전사들 뒤에서 칼질을 하고 전사들을 잡아 죽이려는 짓을 앞장서서 하지는 마십시오. 검찰이 그러한 짓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니라 국가 반역 검찰이 됩니다. 반역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세요. 목숨 걸고 하세요. 웰빙으로 사시면서 반역 비슷한 짓 하면서 괜히 개념 검사라고 주목이나 받아보려고 설치지 마십시오. 그러다 정말 크게 당합니다. 자, 마음이 무겁죠? 그런데 더 무겁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좀 비장한 날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입니다. 4년 전 오늘 저녁 9시 반에 천안함이 백령도 앞바다에서 침몰됐었습니다. 그때랑 지금 상황이 매우 비슷해요. 그때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각종 루머에 사로잡혔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루빨리 구해내라, 하루빨리 구해내라 이렇게 악을 썼었어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요구죠. 모든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이 다 입장을 같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나 혹은 국방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서 그거는 하루빨리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숨졌을 거다. 숨진 게 과학적으로 확실하다. 차분히 하자. 이렇게 가로막아 줬어야 되는데 워낙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난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힘 있는 분들, 국방장관이나 대통령도 그런 소리를 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이면 하죠. 저는 말 안 가리니까. 그러나 말 안 가리는 사람이 무슨 재주를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 사람들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압력이 현장에 있는 구조부대, UDT 부대로 갔어요. 이 황당한 상황 앞에서 대한민국 UDT의 전설 한주호 준이가 스스로 목숨을 던졌죠. 그 정도 프로가 되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고 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계치를 넘어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건 사실상의 자살이었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갔었으면은 한 개인이 압력을 덜 받았을 일인데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맨 아래 실무 개인이 그 압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권 과장도 비슷해요. 이게 사회 전체가 혹은 종친 때 이 종북 친북 떼촛불 쪽 사람들이 워낙이 사납게 국정원을 공격하니까 워낙에 사납게 대북 공작을 공격하니까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던 거죠. 단 한주호 주니 때하고 권 과장의 다른 점이 있다면 한주호 주니 때는 아무도 한주호 주니 측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거는 죽은 게 확실하다. 이렇게 위험한 작업을 계속하면 구조요원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 이번에는 국정원은 남재준 원장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저희 시민들도 지난 연말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 능력과 대북 공작 능력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키워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몇 달째 줄기차게 일관되게 해왔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권 과장님은 좀 덜 외로우셨을 겁니다. 좀 덜 절망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얼른 의식을 차리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같이 하는 민초 시민들이 많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천안함 4주기 되는 날입니다. 제가 못 쓰는 시지만 그때 숨진 젊은이들을 위해서 시 한 편 지었습니다. 그들의 나팔소리. 젊은이들의 시계는 멈추었습니다. 영원히 20살, 늙지 않는 청춘으로 남았습니다. 차디찬 물속에 갇힌 젊은 영혼을 구하려 스스로 그곳에서 죽음을 택한 한주호 준이의 시계도 멈추었습니다. 우리들의 시계는 가고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눈부신 꽃잎으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멈춤과 흐름, 죽음과 삶 사이의 아득한 시면 건너편, 그곳에 잠들어 있는 그들을 우리는 오늘 잠시나마 바라봅니다. 부끄럽게도 그때는 흉흉한 소문과 의심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미군이 음모를 꾸며 그들을 죽였다. 살아남은 장병들은 동료를 살해한 음모의 실행자였다. 천안함은 암초에 걸려 가라앉았을 뿐이다. 북한에서는 파란 매직으로 1번이라 쓰지 않는다. 어뢰 파편에 붙은 생명체는 동해안 멍게다. 이 모든 사악한 거짓말은 젊은이들을 그리고 한준이를 2번, 3번, 4번, 5번 무수히 반복해서 죽였습니다. 몸은 한 번 죽지만 넋은 여러 번 죽습니다. 몸은 힘으로 죽지만 넋은 거짓과 모욕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모욕으로 짓밟힌 넋은 찬란하게 부활합니다. 우렁찬, 더욱 우렁찬 나팔소리가 되어 부활합니다. 서해 차디찬 물밑에 갇힌 채 짓밟혔던 젊은이들의 넋은 또한 그들을 달래기 위해 스스로 그곳에서 죽음을 택했던 한준이의 넋은 우리에게 진실과 생명을 위해 나서라고, 싸우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이미 4년 전, 꼭 1400일 전부터 우렁찬 나팔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 거짓과 모욕의 무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북한의 비참하고 흉측한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자유와 생명의 꽃무지가 흐드러지는 그날, 바로 그날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젊은이들의 시계, 한준이의 시계가 멈춘 그날 4년 전 오늘 시작된 위대한 각성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들은 멈춤과 흐름을 구분짓고 죽음과 삶을 가르는 아득한 시면 건너편에서 자유, 생명, 진실을 위한 나팔을 우렁차게, 매 순간 더 우렁차게 불어왔던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 자유, 생명, 진실을 위한 진군의 나팔 소리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계는 멈추었지만 그들의 나팔은 계속됩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진군도 계속됩니다.